우리 집 마당 한켠, 자갈길 틈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풀이 있다. 굳이 뽑지 않아도 스스로 사라지는 듯한 그 풀은 사실 연어보다도 더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을 품고 있다. 바로 그 잎사귀 하나하나의 말이다. 생선도 알약도 아닌 이 작디작은 풀에서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성분이 나온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 식물은 단순한 영양의 보고가 아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를 먹여 살려온 존재였다. 전쟁도, 기근도, 왕조의 붕괴도 이겨내며 늘 사람 곁에 있었다. 그 이름은 쇠비름. 한국 시골에서는 예전부터 봄철 나물로 즐겨 먹던 풀이다. 하지만 도시화와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졌고 지금은 잡초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밟히거나 제거된다. 흙을 가르고 붉은 줄기로 뻗어나가며 작지만 강한 생명력을 뽐내는 이 풀은 이제 우리에게 잊혀진 자연의 지혜를 말없이 전하고 있다. 왜 우리는 이런 풀을 모르고 살아왔을까? 왜 슈퍼마켓에서 비싼 오메가3 보충제를 찾으면서 발밑에 자라는 이 귀한 식물은 무심코 지나쳐왔을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파헤치고 쇠비름이 품고 있는 생명의 힘을 다시 마주하려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 아래에서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식물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보자. 쇠비름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풀은 단순한 잡초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다. 지금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이 식물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의료와 요리 양쪽에서 사용되었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세 대륙에 걸쳐 재배되었을 만큼 중요한 식재료였다. 중세 유럽의 문헌 속에서도 쇠비름은 식탁의 중심에 있었다.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식량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쇠비름을 연생이 또는 소비름이라 부르며 봄철 밥상에 자주 올렸다. 된장국에 넣거나 삶아서 무침으로 먹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했다. 특히 전쟁 이후 물자가 부족했던 시절 어르신들은 산과 들에서 나는 풀들 중에서도 쇠비름을 즐겨 찾았다. 해독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민간요법으로도 쓰였고 열을 내려주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쇠비름은 한국인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와 함께 상황은 바뀌었다. 마트의 진열대가 우리의 밥상을 대신하면서 들판의 풀이 하나씩 사라졌다. 균일하게 포장된 식품들 사이에서 쇠비름 같은 식물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나 할머니가 들에서 직접 뜯어온 나물로 차려주던 밥상은 어느새 추억 속 풍경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묻고 싶다. 쇠비름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인류의 곁에 있었는지를, 왜 지중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의 서로 다른 문화들이 이 풀을 공통적으로 식탁에 올렸는지를, 서로 언어도 풍습도 달랐던 사람들이 쇠비름만은 빠지지 않고 재배하고 섭취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 해답은 이 식물이 품고 있는 놀라운 성분들 속에 숨어 있다. 이제 우리는 쇠비름이 왜 다시 주목받아야 하는지를 과학의 언어로 살펴볼 차례다. 전통의 기억과 현대의 연구가 만나는 지점에서 쇠비름은 비로소 풀이 아닌 지혜로 다시 태어난다. 과거 사람들이 쇠비름을 그렇게나 소중히 여겼던 이유는 단지 생존을 위한 식량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이 식물 속에 숨어있는 생명력과 치유의 가능성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과학은 그 직감을 증명하고 있다. 쇠비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채소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영양소를 품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다.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이 성분은 체내에서 EPA나 DHA와 같은 활성 형태로 전환되어 심혈관 건강과 뇌기능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 일반적인 채소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 성분이 쇠비름에는 놀라울 만큼 풍부하게 들어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쇠비름의 오메가3 함량은
같은 양의 시금치보다 6배 이상 높다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쇠비름이 식물로서는 드물게 아주 소량의 EPA를 스스로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보통 해양 생물에서만 발견되는 이 성분을 땅에서 자라는 풀인 쇠비름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생물학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에는 실험 오염을 의심할 정도로 믿기 어려운 결과였지만 반복된 실험은 이 식물이 실제로 자체적으로 EPA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밝혀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쇠비름은 비타민 E, 베타카로틴, 글루타티온, 멜라토닌, 칼륨, 마그네슘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항산화 물질과 미네랄을 고르게 포함하고 있다. 그 함량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먹는 채소보다도 훨씬 높다. 예를 들어 쇠비름의 비타민 E는 상추의 7배에 달하고 베타카로틴은 당근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조합은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최근 대만에서 발표된 동물 실험에서는 쇠비름 추출물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고혈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물론 인간 대상의 임상 연구는 추가로 필요하지만 이 작은 풀에 대한 과학계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양 성분들이 단순히 수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식생활 속에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자연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고 조리 시에도 성분 손실이 적다. 이는 쇠비름을 단순한 슈퍼푸드 그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다. 쇠비름은 말 그대로 땅이 인간에게 내어준 천연의 약상자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우리 곁에 있어왔고 이제는 우리가 그 존재를 다시 바라보아야 할 때다. 이렇게 탁월한 식물이 왜 마트에는 없고 왜 잡초로 취급되는지에 대한 물음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처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탁월한 영양과 기능을 지닌 쇠비름은 단순한 건강식품을 넘어서 기후위기의 해답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식물은 인간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땅과 환경에도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쇠비름은 지구상에서 보기 드물게 이중 광합성을 수행할 수 있는 식물이다. 대부분의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하나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쇠비름은 낮에는 일반적인 시사 방식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밤에는 캠 방식으로 수분을 보존한다. 이는 마치 한 엔진 안에 가솔린과 전기 두 가지 연료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구조다. 보통 시사 광합성은 옥수수나 사탕수수처럼 햇빛과 물이 풍부할 때 효과적인 반면 캠 방식은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처럼 극한의 건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그런데 쇠비름은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세포 안에서 시공간을 나누어 완벽하게 실행한다. 낮에는 햇빛을 받아 급격히 자라고 밤에는 기공을 닫아 수분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런 능력을 가진 식물은 전 세계에서 쇠비름이 유일하다. 이 덕분에 쇠비름은 거의 모든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 강한 햇살, 메마른 토양, 큰 일교차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남는다. 다른 작물들이 시들어가는 땅에서도 이 식물은 묵묵히 줄기를 뻗는다. 심지어 일반 작물들이 생존조차 힘든 염분, 높은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 어떤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 쇠비름이 자라는 땅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만큼 이 식물은 땅을 되살리는 힘을 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번식력도 뛰어나다. 한 개체가 최대 10만 개에 달하는 씨앗을 남길 수 있으며 그 씨앗은 최소 4년 이상 토양에서 생존할 수 있다. 줄기의 일부만 땅에 닿아도 뿌리가 내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그래서 어떤 교수는 쇠비름을 두고 잡초계의 불사조라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생명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어떤 재배 작물도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러한 강인함은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불안정해지는 시대에 적은 물로도 충분히 자라고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쇠비름은 미래 농업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단지 연구소 안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틈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된다. 이렇게 귀한 식물이 왜 오늘날에는 오히려 제거 대상이 되었는지를, 왜 산업과 제도는 이 식물을 환영하지 않는지를, 그 해답은 쇠비름이 가진 독립성과 통제 불가능성에 있다. 바로 그 점이 우리 다음 이야기의 핵심이다. 쇠비름이 가진 생명력과 영양, 그리고 생태 회복 능력까지 생각해보면 이 식물이 오히려 환영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쇠비름이 자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초제를 뿌리고, 농업지도기관에서는 이를 제거하는 매뉴얼까지 배포한다. 학교 운동장이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쇠비름이 올라오면 즉시 뽑아버린다. 마치 위협이라도 되는 양말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쇠비름은 산업화된 농업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난 식물이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개발한 상업용 종자는 대부분 매년 새로 사야 한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스스로 씨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특정 약품에만 반응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부는 해마다 씨앗과 농약, 비료를 다시 구입하게 된다. 이것이 현대 농업의 구조다. 하지만 쇠비름은 다르다. 씨앗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된다. 어느 해든 자라며 뿌리지 않아도 스스로 퍼지고 어떤 비료도 요구하지 않는다. 물조차 조금이면 충분하다. 게다가 유전자 조작이 불가능하다. 개량이나 상업화를 위한 조작이 어려워 수익 구조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러니 대형 농업기업 입장에서는 이 식물이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전 세계의 제초제 시장은 쇠비름을 잡초 1순위로 지정하고 공격해왔다. 특정 화학 성분들은 이 식물만을 겨냥하여 만들어졌다. 그중 일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군용 화학 무기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도 있다. 이 물질들이 지금은 가정용 정원관리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우리가 무심코 구입해 사용하는 제품들이 사실은 자연의 강한 생명력을 억누르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는 것이다. 쇠비름은 단지 제거되어야 할 풀이 아니다. 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상징하는 식물이다. 그래서 더더욱 배제되었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 바로 자급자족의 가능성, 자연 치유력, 그리고 인간과 흙의 관계다.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볼 때다. 무엇이 진짜 위협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잃고 있는지를. 쇠비름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무엇을 희생해 왔는지를. 제도와 산업이 만들어낸 구조에 의심을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발밑의 풀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 변화는 거창할 필요도 없다. 식탁의 한 자리, 화분의 한 귀퉁이, 마당의 한 구석에서 시작될 수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쇠비름을 어떻게 직접 삶 속에 다시 초대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쇠비름을 삶 속으로 다시 초대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오히려 그 시작은 아주 소박하고 단순하다. 마당의 구석, 길가의 틈새, 또는 아파트 화분 속 작은 흙에서도 쇠비름은 얼마든지 자란다.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고 따로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단지 햇빛이 들고 사람이 밟지 않기만 하면 된다. 자연은 그렇게 조용히 스스로 살아갈 자리를 찾아낸다. 어떤 사람은 쇠비름이 자라는 것을 보고 그저 잡초라고 여겨 뽑아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잎은 통통하고 약간의 신맛과 짭짤함이 섞여 있어 생으로 먹어도 좋고 된장국에 넣어도 감칠맛이 난다. 살짝 데쳐서 무침을 해도 좋고 김치처럼 절여 먹는 것도 가능하다. 스무디에 갈아 넣어도 그 향이 은은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다. 씨앗을 받아두는 것도 간단하다. 여름이 끝날 무렵 몇 포기만 남겨두면 이듬해 다시 온 마당이 새싹으로 가득 찰 것이다. 씨앗 한 줌이면 주변 이웃에게 나눠줄 정도로 충분하다. 그렇게 나눔은 확산되고 자연은 사람 사이를 다시 연결해준다. 이런 실천은 단지 식재료 하나를 더하는 것을 넘어선다. 쇠비름을 알아보고 키우고 먹는 일은 결국
내가 먹는 것을 내가 결정한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이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슈퍼마켓과 광고,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 선택을 위임해왔다. 그러나 쇠비름은 말한다. 당신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쇠비름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다. 자연의 방식대로 자라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고 다시 그 자리에서 다음 생명을 품는다. 그리고 그 전 과정을 어떤 대가도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햇빛과 약간의 비, 그리고 사람의 이해만이 필요할 뿐이다. 어쩌면 진짜 슈퍼푸드는 그렇게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우리 곁에 있어 온 것일지도 모른다. 이름도 없이, 포장도 없이, 마케팅도 없이, 다만 우리가 알아보기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쇠비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자라고 있다. 당신의 집 앞, 발밑 또는 벽 틈에서 말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이 풀 한 포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제초제를 뿌릴 것인가? 아니면 한 줌 따서 삶의 식탁에 올릴 것인가?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쇠비름을 알아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세상을 보는 눈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사실이다.